그리스 아테네, 너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우리가 왕실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킬 건데?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의 인식이 계속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판국인데 이 와중에 뭐? 한국? 네가 아직도 코 흘리게 어린애인 줄 아니? 궁전처럼 크고 화려한 이곳의 한 대저택에서는 언니와 여동생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동생에게 한국을 들먹거리며 야단을 치고 있는데요. 한참을 서로가 으르렁대며 다투던 이 자매 중 동생은 한국으로 훌쩍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5년 후 동생에게 연락을 받은 언니는 동생이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분노하여 한국으로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언니는 동생을 만나기도 전에 한국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에서 왕실 가문의 공주로 태어난 이은혜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주의 지위를 가지고 태어난 덕분에 많은 혜택과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저 스스로가 일반적인 서민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는 우월감에 빠져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제가 가진 공주라는 왕정의 지위 덕분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공주의 지위가 오래오래 지켜졌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지금의 그리스에는 왕정이 없다는 사실을요. 사실 그리스의 왕정은 오래전 폐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왕세자이신 아버지께서는 영국 런던으로 넘어가 왕정을 유지했고 그 덕분에 그리스에 사는 저 또한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 공주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일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한국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도 허망한 욕심만을 채우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가드분들과 도시를 거닐 때였습니다. 한 시민분이 저에게 다가와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저는 많은 사람 앞에서 큰 모욕을 당하고 말았죠. 그리스의 왕정이 폐지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공주 노름이나 하고 자빠졌냐? 한 노인분의 일갈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과격한 노인분이었지만 가드분들이 있었던 탓에 일신상의 위해를 당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모두 왕정이 폐지되면서 공주의 지위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왕정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매몰되었죠. 저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정의 지위가 정식으로 인정되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많은 사람이 저를 공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의 지위도 약해지는 상황이 오게 될 테니까요. 저는 이 생활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처럼은 절대 살 수 없다고 생각했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생을 마감하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극단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동생은 저와는 사뭇 다르게 그다지 공주의 지위를 지키는 데 관심이 없었죠. 자신이 누구 덕분에, 무엇 때문에 이토록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이겠죠. 그 대신 매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헛된 꿈이나 꾸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형제자매 혈육이라고는 여동생이 전부였는데 동생의 상태가 저러하니 제가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왕실의 권위도 바닥에 떨어지고 결국 그리스의 공주는 이대로 영영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지게 될지도 몰랐으니까요. 게다가 동생 녀석은 최근 들어 아버지 옆에 딱 달라붙어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뭔가를 조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또 뭔가를 갖고 싶어서 사달라고 조르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지간한 것은 지 스스로도 살 수 있음에도 아버지에게 저렇게 매달리는 것을 보면 아마도 뭔가 덩치가 큰 것을 원하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이구 철딱선이 없는 한심한 내 동생아. 내 너를 보니 더더욱 우리 가문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러한 생각들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죠. 동생이 아버지에게 들러붙어서 갖은 애교를 부리며 앙탈을 부린 것에는 어떠한 물건을 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떠나기 전 저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기 위해 왔을 때 저는 그 사실들을 알게 되었죠. 동생은 아버지에게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자신의 뜻을 설득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예전에 왕권이 유지되었을 당시였다면 얼토당토하는 소리라며 꾸짖고 말았겠지만
이제는 이판사판이 되어버린 모양이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동생의 무모한 요구를 들어주신 거겠지요. 저는 그런 동생에게 좋은 소리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악담에 가까운 소리를 해버리고 말았죠. 네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휴전 국가인 한국에 가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지 지켜볼 거야. 아마도 너는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서민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려고 할걸? 저는 동생을 악랄하게 몰아세웠고 동생은 그런 저에게 깊은 숨을 내쉬며 아무 말 없이 돌아섰죠. 동생이 하는 일들이 한심하다고 생각했기에 비난을 하긴 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세상 편하게 걱정 없이 살아가는 동생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저의 이런 욕심들이 오히려 부질없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차라리 저도 동생처럼 소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격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저는 지금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정식으로 왕정의 지위를 되살릴 방도가 없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정식 절차를 통해 부활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처럼 이러한 꼴도 당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하루하루 지금의 삶이 사라지게 될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지겠죠. 일단 저는 그 절차를 위해 지지자들을 모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전체를 모두 뒤져서 지지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왕정에 긍정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시민분들이 있어서 제법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왕실의 역사와 문화적인 유산을 중요시했기에 이런 그들의 심리를 부추겨서 열렬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죠. 첫 시작은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가장 중요한 헌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특수한 계기가 필요했고 충분한 명분이 필요했는데 지금의 시대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이런저런 명분을 가지고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지금의 헌법에서는 왕정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자체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헌법을 채택해야 했으나 지금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우리에게 양도하기 싫어했으니 그 또한 불가능했죠. 그들은 오히려 저를 꾸짖었는데 아무리 과거 왕실 사람이라곤 하지만 저의 아버지는 현재 영국에 거주하는 상태이고 동생은 아예 한국으로 떠나버리지 않았느냐고요. 그런데 저 혼자서 대체 무슨 명분으로 왕정의 부활을 꿈꾸느냐고 꾸짖었습니다. 저 혼자서 아무리 고민해 보아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정식적인 왕정의 부활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죠. 아마도 지금의 상황은 저의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바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시대는 변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으니까요.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휴전국가 한국으로 떠난 동생이 나보다 나은 상황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아이러니하게도 휴전국에서 생활하는 동생은 아주 편한 목소리로 저에게 안부를 전해왔었고 저는 여유가 없어서 마치 전쟁통에 있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동생은 한국에서는 개인 차량을 타고 다니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지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동생을 나무랐습니다. 아무리 네가 공주의 지위를 버리고 그곳에 갔다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품위는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게다가 서민들이나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을 불편해서 어찌 이용하느냐고요. 하지만 동생은 한국의 대중교통은 그리스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르며 이미 대중교통만으로도 자신에게 필요한 어떤 인프라에 한해서도 가지 못할 곳은 없다고 했죠. 한심한 동생아. 공주의 지위를 포기하고 휴전국으로 가더니 완전히 마인드도 서민의 마인드로 변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다가 무언가 머릿속을 번쩍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 있는 동생을 다시 그리스로 데려와 본격적인 왕실의 인지도와 인식을 조성하고 정치권을 설득해보자는 아이디어였죠.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도 제가 혼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어쩌면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동생이 있는 한국으로 직접 가서 동생을 설득하여 다시 그리스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쉬운 설득이 될 것이라 생각했죠. 그도 그럴 것이 휴전 국가에서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사느니 차라리 이곳에 와서 나와 함께 떵떵거리며 왕정을 부활시켜 공주의 지위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동생은 이미 한국에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생활하고 있었기에 어쩌면 이미 저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생활이 이제는 지긋지긋해졌지만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기에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러한 제 생각이 어처구니 없는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한국은 휴전국가 특유의 불안한 치안이나 사회적 혼란 따위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처구니 없게도 한국은 그리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선진 문화와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었죠. 과연 동생의 말대로 한국의 대중교통은 놀라울 정도로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교통카드 한 장으로 여러 번 환승이 가능한 교통 시스템은 품위를 중요시하는 저의 입을 경악을 머금은 채 벌어지게 했으며, 지하철의 내부에는 객실 내 냉난방이 제가 거주하는 저택보다 빵빵했죠. 게다가 지하철이나 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스크린 안내 시스템은 매우 정확도가 높았고, 그런 것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에게 신세계로 다가왔습니다. 동생의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었어요. 게다가 한국 건물의 대문들은 대부분 손만 갖다 대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문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것은 놀랍게도 공주인 저조차도 얼마 전에 거주하는 곳의 일부에만 적용된 기술이었죠. 하지만 한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식당이나 공중 이용 시설에까지 널리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한국이 이런 나라였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그저 휴전 국가로의 불안한 사회 정서만 언론에서 보았기에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의 표정에는 여유가 넘쳤고 하나같이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는 분명 선진국의 선진 시민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죠. 게다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한국만큼 안전한 곳이 없다는 말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조차도 공감하고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범죄에 대한 인식은 아주 깐깐해서 스스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극도로 꺼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결국 저는 동생을 그리스로 데려가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지만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터를 잡은 동생이 부러워질 지경이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저는 동생에게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저 또한 한국에서의 생활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주의 지위를 통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평범해 보이는 한국인들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타인에게 늘 친절하게 대하여 배려하는 모습. 남이지만 정이라는 한국 특유의 감정 문화를 통해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친구 같은 느낌을 받은 나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